칼슘의 모든 것, 흡수, 이동, 저장, 대사까지. 칼슘이라고 하면 뼈와 이만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칼슘은 뼈 건강을 넘어 몸 전체를 지탱하는 숨은 주인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칼슘의 역할. 뼈와 이의 구성 성분.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무기질입니다. 무려 99%가 뼈와 이 속에 저장되어 있죠. 뼈의 단단함을 유지하고 성장과 회복을 돕습니다. 혈액 속에서 하는 일. 혈액 속에는 나머지 1% 칼슘이 존재하는데요. 이 1%가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pH 조절. 혈액은 항상 약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pH를 다시 조절하려 하지만 칼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액 pH가 7.3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신경전달에 관여해 신경과민, 불안 증상과 관련됩니다. 칼슘은 신경세포가 안정적으로 신호를 주고받게 돕습니다. 부족하면 신경이 쉽게 흥분하여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신경과 근육 간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지면서 근육 경련이나 손 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육 수축과 이완. 칼슘은 심장을 포함한 모든 근육의 움직임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칼슘은 근육의 수축을,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담당하며 두 미네랄은 균형을 이루어 근육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합니다. 네 번째, 효소 활성화. 수많은 생화학 반응에서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신 건강부터 심장 기능까지 전신이 영향을 받습니다. 칼슘과 연관된 질병. 칼슘은 단순히 뼈 건강을 넘어 150가지 이상의 효소 작용과 신체 기능 유지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이로 인해 칼슘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결석, 치매, 우울증 등. 칼슘 균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칼슘의 흡수와 비타민 D의 중요성. 칼슘을 아무리 섭취해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돕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은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빛의 자외선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합성되며 버섯,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등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소장에서 흡수되어 뼈로 이동하게 하고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칼슘이 뼈에 잘 정착해서 뼈 밀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쌓이지 않아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 D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조화를 이룰 때 칼슘이 뼈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칼슘을 뼈와 조직으로 이동시키는 비타민 K2. 칼슘을 몸 안으로 들여오는 건 비타민 D의 역할이지만 제대로 된 장소, 즉 뼈로 보내주는 건 비타민 K2의 역할입니다. 비타민 K2는 뼈에 칼슘을 잘 붙게 돕는 단백질,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 세포가 만드는 단백질로 칼슘을 뼈로 끌어당겨 뼈에 붙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스테오칼신은 만들어질 때 비활성형으로 생성됩니다. 이 상태로는 칼슘을 제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 K2가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야 비로소 칼슘을 단단히 잡고 뼈에 칼슘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비타민 K2가 없으면 오스테오칼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혈관이나 연조직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칼슘이 잘못된 곳에 쌓여 혈관 석회화나 신장결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칼슘의 흡수, 이동, 대사.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 칼슘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면 비타민 K2 생성이 줄어들어 칼슘이 뼈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키 성장이나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칼슘 흡수에 미치는 영향.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은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칼슘이 소장에서 효율적으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유익균이 만드는 부티르산, 아세트산 같은 단세지방산은 장내 pH를 낮춰 칼슘이 더 잘 녹아 흡수되게 합니다. 반면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 점막이 손상돼 칼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칼슘 이동에 미치는 영향. 일부 미생물은 비타민 K2를 생산해 칼슘을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에 결합시켜 뼈로 이동시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기면 비타민 K2 생성이 감소해 칼슘이 혈관이나 연조직에 잘못 축적될 위험이 커집니다. 3. 칼슘 대사에 미치는 영향.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비타민 D 수용체 활성에 관여해 칼슘 흡수와 뼈 저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장내 염증을 억제해 파골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를 막고 뼈 손실을 예방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은 칼슘의 흡수, 이동, 대사를 조화롭게 지원합니다.
반대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잘못된 부위에 축적되거나 뼈 건강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6. 칼슘과 마그네슘의 관계.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두 미네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상호작용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혈관이나 신장의 석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칼슘의 균형을 맞추고 뼈와 혈관에 적절히 분포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육과 신경 건강. 칼슘은 근육 수축을 돕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두 미네랄이 균형을 이루면 근육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경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 칼슘은 뼈와 이의 주요 구성 요소로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잘 정착되지 않아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7.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균형.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는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칼슘 과다의 문제. 칼슘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이나 신장 등의 석회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칼슘의 과잉 문제를 조절하지 못하고 칼슘이 몸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돕지 못합니다. 비타민 D의 역할. 비타민 D는 칼슘이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흡수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의 중요성.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각자 기능을 가지면서도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과다하면 균형이 깨지고 기대하는 건강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뼈와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8. 칼슘 대사와 갑상선 기능. 칼슘은 단순히 섭취하고 흡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의 정교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칼슘 부족 시의 반응. 칼슘이 부족하면 부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파라토르몬 호르몬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혈액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이 혈액 속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 저장하고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 대사의 균형. 이 두 호르몬,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의 균형이 무너지면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관이나 신장의 석회화로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석회화가 진행되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이 많은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칼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9. 칼슘 대사 호르몬 분비를 돕는 영양소. 칼슘 대사와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가 모두 중요합니다. 각각의 영양소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최적의 건강을 위해 함께 균형 있게 섭취되어야 합니다. 각 영양소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에 제대로 저장되도록 돕는 뼈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오스테오칼신 등의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이들 호르몬은 칼슘 대사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으면 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생겨 칼슘의 흡수나 뼈 정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칼슘은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핵심 신호 역할을 합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부갑상선에서 파라토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파라토르몬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고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늘려 혈중 칼슘 수치를 끌어올립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 분비됩니다. 칼시토닌은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 저장하고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칼슘과 균형을 이루는 미네랄로 칼슘이 제대로 분포하고 이동하는 데 필요합니다.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의 기능을 최적화하여 칼슘이 뼈에 저장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D.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칼슘이 효율적으로 뼈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파라토르몬의 기능을 최적화하여 칼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2. 칼슘이 뼈에 정착하도록 돕고 혈관에 칼슘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칼슘을 정확한 위치로 이동시켜 칼슘 대사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칼슘의 흡수와 대사는 단순히 칼슘 섭취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백질,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2와 같은 영양소가 적절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칼슘은 뼈와 이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조용히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칼슘을 제대로 알고 흡수, 이동, 대사까지 세심하게 관리한다면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슘의 모든 것 함께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